다산 정약용이 가장 많이 공부했던 시기는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 공부를 가장 많이 했다니. 보통은 포기하고 절망할 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조금씩 이해됩니다. 공부가 왜 중요한지, 배움이 왜 필요한지, 공부는 젊은 사람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 배웠다고, 배울 것도 없다고, 책은 젊었을 때나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책 읽으면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공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나? 젊었을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이 나이에 머리에 들어오겠나?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였고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역시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습니다. 저들은 빨리 배우는데 저는 느립니다. 저들은 잘 외우는데 저는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였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움을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책을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문도 대충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 반복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생각 없이 채널을 돌렸습니다. 시간을 때웠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우지 않으니 생각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대화도 단순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옛날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머리가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료하고 무의미한 하루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배울 것이 많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니 성장도 멈췄습니다. 성장이 멈추니 삶도 멈췄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멈춘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변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는 사람과 완전히 멈춘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대화가 풍부합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멈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변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산은 가장 힘든 시기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산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 몰락을 겪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썼습니다. 천주교 신자라는 누명.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미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강진 유배 18년을 살았습니다. 57세에 유배를 갔습니다. 이미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18년을 더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75세까지. 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는 시간. 그 모든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편지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도 멀리했습니다. 유배온 죄인이니까요. 무시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병도 생겼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사는 달랐습니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쳤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배움을 나눴습니다. 가르치며 또 배웠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18년 동안. 놀라운 양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저술들 모두 유배지에서 나왔습니다. 농사, 의학, 정치, 철학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서 한 공부였습니다. 권력을 잃었지만 학문을 얻었습니다. 지위를 잃었지만 지혜를 얻었습니다. 유배는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평생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치에 바빴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유배가 그를 완성시켰습니다. 정치가에서 학자로, 권력자에서 사상가로 변화했습니다. 만약 유배가 없었다면 다사는 평범한 정치가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배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려움이 그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공부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다사는 공부를 통해 절망을 이겼습니다.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시간을 이겼습니다. 공부가 그에게 의미를 줬습니다. 목적을 줬습니다. 삶의 이유를 줬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학문에서, 정치가 아니라 사색에서, 지위가 아니라 지혜에서.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 덕분에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다산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는지, 공부가 그에게 무엇이었는지. 그에게 공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알게 됩니다. 공부의 힘을, 배움이 주는 생각의 힘을 느낍니다. 공부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이 생깁니다. 배우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읽었습니다. 읽으니 생각이 활발해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늘었습니다. 머리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방향이 생깁니다. 목표가 생깁니다.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다산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그에게 방향을 줬습니다. 공부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공부가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지. 공부는 희망을 줍니다. 내일이 있다는 희망,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공부는 목적을 줍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일어나는 이유, 계속 나아가는 이유. 공부는 의미를 줍니다. 삶의 의미, 시간의 의미, 존재의 의미. 다산에게 유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공부를 통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부가 그 시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배움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책을 읽으면 위로가 됩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공부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공부가 왜 중요한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딥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다산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공부였습니다. 공부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공부는 버팀목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외로울 때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절망할 때 희망을 주는 빛입니다. 저도 이제 경험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무기력했던 제가 달라졌습니다. 의욕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기대됩니다. 하루가 의미 있습니다. 대화도 풍부해졌습니다. 배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나눕니다. 친구들과의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늙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신감. 아직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공부가 저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입니다. TV만 보던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무료했던 오후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제 속도로 배웁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궁금하면 더 찾아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노년의 공부는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더 즐겁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공부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으니 생각도 많아집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만 하면 복잡해집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면 정리됩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글을 쓰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배우면 삶이 정리됩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TV만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그 시간을 채워줍니다.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루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하루 24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며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선택합니다. 배움을 선택합니다. 성장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배우며 쓰고 싶습니다.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한 일, 못한 일, 후회되는 일 생각합니다. 공부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배우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을 생각합니다. 공부가 삶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의미를 찾게 만듭니다. 감사하게 만듭니다. 철학책을 읽으면 제 삶이 보입니다. 역사책을 읽으면 제 시대가 보입니다. 문학책을 읽으면 제 감정이 보입니다. 책 속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공부가 저를 위로합니다. 책이 저를 이해해 줍니다. 독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읽습니다. 많이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읽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니까 쌓입니다.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배운 것을 기록합니다. 글을 쓰니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산처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기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이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행복한지 글로 쓰니 명확해집니다.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관심 있던 것을 배웁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 배웠던 것입니다. 이제야 배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배우고 싶을 때가 배울 때입니다. 온라인 강의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따라가니 괜찮았습니다. 도서관에도 다닙니다. 책을 빌려서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배웁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배운 것을 나눕니다. 생각을 나눕니다. 즐겁습니다. 기다려집니다. 공부가 취미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노트와 펜이면 됩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뇌를 사용하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니 정신이 맑습니다. 공부를 시작하자 제 삶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공부의 의미를. 공부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젊어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합니다. 평생 공부합니다. 다사는 75세까지 공부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공부하기 싫은 핑계. 진짜 이유는 의지입니다. 저도 이제는 핑계 대지 않습니다. 나이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공부하니 삶이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딥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요. 배움이 저를 지탱합니다. 다산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공부 때문입니다. 공부가 그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부하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삽니다. 진짜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숨만 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삽니다.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공부하며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한때 포기했습니다. 늙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저는 더 이상 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직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사는 75세까지 공부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싶습니다. 75세의 다산이 여전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늙어서까지.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의지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 성장하고 싶은 열망. 그 마음만 있다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대도 80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책 한 권을 다시 펼쳐보려고 합니다. 서재에 꽂혀있던 책, 오래전에 산 책, 읽지 못했던 책, 오늘 펼쳐보려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조금씩 읽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읽겠습니다.
다산처럼 위대한 학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우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한 페이지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하자고, 같이 책을 읽자고, 같이 배우자고. 혼자보다 함께가 더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도 멈춥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저는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늙어도 배우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배우는 삶, 성장하는 삶, 생각하는 삶, 다산처럼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공부하는 삶, 늙어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배움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못 배운 것을 배울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배움으로 채우겠습니다. 성장으로 채우겠습니다. 나이는 핑계입니다. 진짜 문제는 의지입니다. 저는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다산처럼 위대하지는 못해도 제 방식대로 배우며 살겠습니다. 책 한 권, 노트 한 권, 펜 하나면 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한 페이지부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